오늘도 시장에는 정말 많은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새로운 정국이 들어오면서 가장 집중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짝 더 관심 있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물론 그 전부터 많이 올라가고 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업종들이 있죠. 그 업종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됐고, 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과 관련된 정책들이 아무래도 강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번 정권에서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에 유난히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새 정부 관련 수혜주가 이 PBR, 바로 저평가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이 지표죠.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서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이제 신영증권이라든지 S&T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롯데지주, 이 자사주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로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말고 소각을 해야지 주식수가 줄어들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이 부분을 이번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특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자사주가 소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이제 이 초점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을 보시면 주가가 정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본 이 표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 저평가된 기업들, 즉 PBR이 1배 미만인 이 종목들의 비중이 무려 52.1%나 된다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 일본이 바로 다음에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50.7%. 그런데 그럼 일본도 지금 많은 편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도 이 밸류업,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어떻게든 좀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일본을 보시면 20년 이상의 지금 장기 경기 침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과 한국의 기업을 좀 비교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럽, 대만, 중국, 미국 이 나라들의 이 저평가된, 즉 PBR 1배 미만의 이 주식 비중을 본다면 17%부터 해서 뭐 미국은 3.2%, 미국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편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PBR 관련주, 저PBR이라는 건 그렇죠. PBR을 우리가 보통 1배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요. PBR을 1배 기준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청산가치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를 그냥 사업 그냥 다 접고 지금 이 기업에 뭐 안에 있는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매각했을 때 그 가치와 현재 주가의 가치가 만약에 같다면 그게 바로 1배라는 거고, 만약에 이 PBR이 1배 미만이라면 결국은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더 싸다. 그럴 바에는 이 회사들 왜 여기 주식시장에 상장시켰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BR 1배 기업들, 미만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좀 강제적인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언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로 본다면 PBR 관련주와 자사주 관련주, 자사주가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자사주 있죠. 이 자사주를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현재 그 수치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밑에 위에 보시면 이제 샘표부터 해서 조광피어, 그 다음에 신영증권, 텔코에어, 부국증권, 모토닉, LMS, 그 대한방직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사주의 비중으로 봤을 때 단연 높게 보이는 건 바로 신영증권이에요. 신영증권은 현재 자사주의 비율이 53%나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증권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증권주들이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자사주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번 정책에서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PBR 그리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은 신영증권이라는 이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봤죠. 자사주의 비율이 무려 53.1%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가 나중에 소각됐을 때 주식수가 그만큼 감소할 거고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신영증권의 주가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상승을 보여왔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정책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는 관련 종목들은 보통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됐는데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건 그만큼 지금까지의 기대감도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죽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신영증권이 현재로서는 이제 자사주의 비율도 굉장히 많고 시장의 시세가 조금 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거래가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오늘도 지금 거래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래쪽 보시면 이 매집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중간에 흔들릴 때는 보통 분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기관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팔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영증권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CJ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죠. 높은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는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이번 정책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사주의 소각 그리고 저평가 여기에 있어서 이 가장 많은 또 합의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지주사고 거기에 있어서 CJ라는 회사도 역시 주목을 해볼 만하죠. 최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증권주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CJ는 지금 자회사로서 CJ 올리브영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에 화장품주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CJ 올리브영이 이 회사는 화장품 기업 안에서도 정말 그 실적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실적의 나비 효과를 사실 CJ 올리브영이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CJ 올리브영을 상장시키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 때문인지 이 합병을 좀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CJ 올리브영을 그냥 품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실적 역시도 같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CJ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보다도 역시 주가가 여전히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의 영역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PBR도 0.6배 수준이었거든요. 실적이 앞으로 또 좋아지고 있다라는 감안을 해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갈 때는 사실 신고가에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매수 접근을 한다면 올라갔다 좀 조정을 준다. 이런 조정을 준다. 그러면 이럴 때를 매수의 타겟으로 좀 잡아서 대응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